네, 저는 팩목항 현장에 나와 있는 팩트TV 아나운서 오창석입니다. 저희는 지금 팩트TV와 고발뉴스와 팩트TV 합동 취재 중입니다. 네, 3시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오전 이상호 기자와 팩트TV의 사이트를 통해서 속보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었죠. 오늘 오전 7시쯤이었습니다. 알파잠수의 이종인 대표가 사고 현장으로 바로 출항을 했는데요. 해경 측과 언딘 측의 협상의 과정에 조금 시간이 지연이 되면서 결국 풍랑주의보가 걸리면서 다시 이곳 팩목항 현지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고 계신 화면 바로 왼쪽에 보시면 지금 노란색 크레인 구조물이 있는 빠지선이 보이실 겁니다. 저 빠지선이 바로 알파잠수 이종인 대표의 장비입니다. 현재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곳 현지로 피항 와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수색 재개 과정은 이 풍랑주의보가 해제되고 날씨 상황이 조금 더 호전이 되는 이틀 후 또는 3일 후가 될 것이다 라고 이종인 대표는 이곳 현지에서 기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그러면 인터뷰 내용 중에 몇 가지 상황을 재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투입이 안 되는 이유, 투입이 안 됐던 이유를 설명을 했는데요. 일단 어제 새벽에 도착을 했고 해경 측과 바지선을 어떤 곳에 어떻게 놓을 것인가에 대한 협상 과정이 지지부진하게 길어졌다고 합니다. 그 사이 풍랑주의보가 발효가 됐고 어쩔 수 없이 이곳으로 피항 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즉 가장 큰 이유는 날씨 때문이었다라고 밝혔는데요. 오늘 새벽 2시부터 이곳 진도 현장에는 비가 내릴 예정입니다. 벌써부터 파도가 거칠게 세게 불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인데요. 만약 지금까지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이종인 대표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지금 만약에 우리가 들어가서 누군가 또는 현재 상황을 진행하고 있었던 사람과 상대적으로 비교가 된다면 어쩌면 문책 사유나 또는 또 다른 비난이 그들에게 갈 수도 있다. 아마 그것 때문에 우리가 현장까지 직접 투입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설치 시도는 3번 정도 했고요. 날씨 관계로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3번의 시도가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다이빙벨에 대한 논란, 그 중에 가장 하나만 꼭 말씀드리고 싶다라고 밝히셨는데요. 이 다이빙벨은 선체만 3톤, 그러니까 기체만 3톤이고 달려있는 무게추만 2톤입니다. 합이 5톤이겠죠. 이 무거운 장비를 선체 내로 들어보내는 것이 아니라 선체 밖에 세워두고 그곳에서 다이빙 잠수사들이 쉬면서 여객선 객실 내로 진입하는 장비라고 합니다. 절대 객실 내부로 진입시키는 장비가 아니다 라는 것을 먼저 밝혀두고 이 다이빙벨이 그리고 무슨 판도라의 상자처럼 또는 미다스의 손처럼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장비는 아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조류의 영향도 조금 받을 수 있지만 다만 중요한 것은 현장 내부, 즉 심해 내부에서 감압을 할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종인 대표는 이 잠수병이 걸린 다이버를 이 다이빙벨 안에서 5시간 반 동안 쉬면서 잠수병을 치료했다라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잠수병 치료 또는 감압을 하기 위해서 바지선 위나 그 기계가 있는 곳으로 올라와야 하는데 이 다이빙벨이 심에 설치가 되어 있으면 굳이 올라오지 않고 그 자리에서 바로 감압을 하면서 수색을 바로바로 재개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나오고 있는 의혹 중에 두 바지선, 즉 현재까지 설치해 놓은 바지선 한 대와 지금 알파잠수 이종인 대표가 가져온 바지선, 이 두 대를 가져오면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 라는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두 대의 바지선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명쾌히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설명에서 이 바지선이 설치해 놓은 크레인과 그리고 쇳줄이 엉켜서 끊어질 수 있냐 라는 질문에는 일단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끊어지려면 너무나도 오랜 시간이 걸린다. 다시 말하면 끊어질 확률이 거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두셨습니다. 또 하나 더, 만약 끊어지면 다시 설치하고 구조 작업에 나서야 한다면서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끊어지느냐 마느냐 그 가능성을 운운할 때가 아니라 단 한 명의 생존자로도 더 구출하려는, 즉 구조 작업에 온 힘을 다 바쳐야 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제시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끊기느냐 안 끊기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구조 작업에 몰두해달라고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혹을 하나 제시하셨는데요. 현재 바지선 위에 아무도 서 있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해경 측에서는 만약에 서 있다가 비를 맞고 저체온증이 걸리면 그 다이버가 사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제시했는데요. 이종인 대표는 비를 얼마나 맞고 얼마나 저체온증이 걸려야 잠수부가 사망할 수 있냐라고 반문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그럴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상황 통제를 하고 밖에서 상황을 보는 것을 통제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네, 그리고 설명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다시 출항하냐? 다시 설명을 드리면 날씨가 호전이 될 경우 곧바로 투입이 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틀간 비가 올 예보가 있기 때문에 빨라도 이틀 후, 늦으면 3일 후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돌아온 결과, 지난 시간 동안 실패가 몇 번 있었는데 그래도 돌아왔지만 결과나 성과가 있었다면 어떤 것이 있었냐라는 질문에는 협상의 해경 측과 언딘 측이 호의적이었다 라는 말을 짧게 남겼습니다. 그리고 잠수부는 수색 재개 시에 곧바로 투입될 예정이고 다이빙벨과 함께 한 조가 3명이 움직일 거라고 합니다. 한 명은 뒤에서 선을 잡아주고 2명이 선체 내부로 진입을 해서 곧바로 수색 작업에 돌입할 것이다 라고 그 운용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을 현장에서 하나 드렸는데요. 당초 해경 측이 언딘이라는 업체를 선택한 이유 하나가 있었죠. 바로 국제공인단체라고 하는 인터내셔널 살비지 유니온이라고 하는 ISU에 가입된 유일한 단체이기 때문이다 라고 그 배경 이유를 꼽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직접 이 ISU에 대해서 알고 계시냐라고 여쭤봤는데 알고는 있으나 ISU에 가입이 되었다고 해서 그 실력이 모두 검증받았다라고 할 수도 없고 가입되지 않았다고 해서 실력이 없다라고 판단할 수 없다. 즉 그것과는 실력은 무관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질문을 드렸었는데 앞으로 나갈 때도 피해자 가족분들과 승선을 같이 즉 동승할 계획이냐라고 여쭤봤는데요. 역시나 해경 측에서 허락만 한다면 기자들도 함께 가서 현장을 적나라하게 또는 있는 그대로 숨김없이 보여드리고 싶다라고 그 내용을 밝혔습니다. 사실 이틀 전 생중계 때는요 모든 것을 허락을 했었죠. 하지만 어제였습니다. 저희가 승선을 할 때 취재진 그리고 카메라 장비는 승선이 불허됐었죠. 결국 가족 대표 2분만 승선을 했는데요. 앞으로 출항을 할 때도 가족과는 동승을 하겠다라고 그 내용을 밝혔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가 현재까지 구조 상황을 가족분들이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죠. 즉 다시 말하면 그 정보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개나 공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다이빙벨 내부에는 내부 CCTV라는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해저 상황을 그 바지선에 있는 카메라로 가족분들이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가족분들에게 어떤 것을 감추거나 그럴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라도 궁금하고 하나라도 더 정확하게 알고 싶기 때문에 피해자 가족분들이 요구하셨습니다. 다음에 출항할 때도 반드시 동승을 하고 나가겠다라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부 측에게 요구할 만한 사항이 있었느냐?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현재까지는 정부 측에 따로 요구할 사항은 없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수색 장비, 다이빙벨을 포함한 통선, 다른 장비가 모두 알파 잠수에서 보유하고 있고 지금 바지선에 모두 실려 있기 때문에 다른 장비를 요청하거나 그럴 부분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종인 대표의 그 인터뷰가 이어지고 있는 동시에 그 반대편에 한 차량을 타고 온 언딘 대표, 김윤상 대표가 있었는데요. 취재진들이 둘러싸고 질문을 던졌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이곳 팽목항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이종현 대표가 인터뷰 기자회견을 했듯이 혹시나 국민들 또는 시청자분들 또는 이 시청자분들이 원치 않으시더라도 피해자 가족분들이 원하신다면 당당하게 가서 현장의 상황을 브리핑해 줄 수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일단 현재 상황이 저희가 보더라도요 지금 햇빛이 없고 바다가 거칠고 지금 보시면 노란 리본이 여느 때보다 더 훨씬 더 강하게 나부끼고 있습니다. 기상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데요. 참사 11일째입니다. 군안 작업이 이틀간 중지돼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서글프고 어쩌면 지금까지 지지부진했던 수색 작업에 하늘도 분노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3시 브리핑 전에 한 차량에 올라선 다른 보도 전문 채널 기자의 멘트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인터뷰를 또는 그렇게 취재 상황을 전달하더군요. 결국 다이빙벨이 아무런 성과 없이 팽목항 현지로 돌아왔다. 그리고 부연 설명을 하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것, 헤드라인을 작성할 때는 그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돌아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돌아온 것인가를 따져봐야 합니다. 그리고 돌아갔을 때 협상을 하고 수색을 하지도 않았는데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라는 말을 붙이는 것 자체가 기존에 대한 언론에 대한 불신을 키울 수밖에 없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는 제3자가 보기엔 다이빙벨도 효능이 없었구나 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보도 멘트였습니다. 다시 한번 밝혀드리지만 수색을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혀드리겠습니다. 수색이 작업이 된다면 그 이후의 상황은 동승한 피해자 가족분들이 낱낱이 알 수 있으니까요. 그 이후의 상황을 저희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에어포켓이 지금 얼마나 남아 있을지, 그리고 실제로 있을지 정말 너무나도 불투명해졌습니다. 단 하나의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출발했지만 기상 악화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틀을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닌지 너무나도 두렵고 너무나도 슬픕니다. 저희는 변동 상황이 있을 때 저녁 브리핑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아나운서 오창석이었습니다.